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사실상 그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맞불어 놨는데요. 관련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영업적으로 비상이 걸렸다라는 얘기들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지수가 좀 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함께 좀 살펴보시겠고요.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도, 순매수 이런 맞대결 양상들이 지금 강하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주식들을 사고 파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한번 보실 텐데요. 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전략으로 상호 입국 제한 조치를 어제 내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인들에 대해서 일본의 도심에, 그러니까 일본 도쿄를 예를 들자면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나리타 공항, 외곽에 있는 나리타 공항만 이용하게 하고 한국인들이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 2주간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사실상 한국인들이 일본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에 따라서 한국도 역시 일본인들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면서 한국과 일본 지난 한일 간 무역 분쟁에 따른 강대강 대치가 또다시 지금 1년여 만에 재현되는 양상을 다시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로 인해서 지금 일본행 항공편 같은 경우는 총 46편이 운행되던 게 지금 3개로 급감하게 됐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나리타로 이동하는 그 한 개의 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노선이 지금 중단되기로 지금 오늘부터 중단된 상태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의 11개 노선이 지금 6개 노선으로 지난 일본 불매운동 때 6개 노선으로 줄어들었다가 지금 오늘부터는 노선이 하나도 없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이 하나도 없는 전무한 상황으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LCC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어떤 중국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본 노선을 사실은 제외하고는 국제 노선은 거의 운행하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서 LCC들의 저비용 항공사들의 타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들은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일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일본의 새로 판로나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본 현지에서의 바이어들과 상담 또는 수출 상담 또는 일본 내에서의 마케팅 활동 등등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면서 굉장히 현지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관련해서 다음 뉴스를 하나 같이 좀 보시면 일단은 LCC 업계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호흡기까지 떼냈다. 굉장히 절실한 멘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에어 부산이라든지 또는 에어 서울 또 이스타항공 이런 경우는 지금 일본 노선을 제외하고는 국제 노선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사실은 국제 노선이 하나도 없는 상황까지 지금 처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국제 노선 같은 경우는 국내 노선보다는 수익성이 좀 있는 노선이었다 보니까 효자 노릇을 사실 해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한계 상황에 놓인 그런 양상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 큰 지금 타격을 받는 업종은 바로 관광업종입니다. 국내 항공사뿐만이 아니고 여행 관광업종들도 타격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지난번 일본 불매운동, 노저펜 운동으로 인해서 일본 관광객들의 수익이 많이 한국인들의 일본 방문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 아시겠지만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일본인들의 한국 관광 오히려 늘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한국을 찾은 일본인이 327만 명을 기록하면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런 길 자체가 지금 이번 입국 제한 조치로 차단되면서 한국인들의 일본 방문은 물론이고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조차도 줄어드는, 따라서 항공업계에서 비롯된 이 위기 사태가 전체적인 여행업계로 지금 확산될 조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우는 현지 법인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그 직원들이 해외 출장, 현지 출장을 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지 영업이 가능했던 반면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본 수출길이 거의 전면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에서 보면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최근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일본 시장의 팔로를 좀 많이 개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적인 그 전달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업종,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 기타 관광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분명해 보이고요. 특히나 이런 그 입국 제한 조치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지금 한국인들의 입국 제한을 하는 국가가 전 세계 104개국이고요. 특히나 지난해 558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행 관광지였던 일본과의 어떤 그 하늘길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우리 여행 관광업계의 영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재계의 교역이나 투자의 위축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일본의 엑스포저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 또는 향후에 일본으로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어떤 실적상의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조치 자체는 단기간에 좀 해소되긴 어렵다라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지난해부터 있었던 일본 불매 운동의 수혜주들, 뭐 신성통상이라든지 모나미, 쌍방울, 후성 이런 종목들은 실제 일본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난 이후 지난해 영업이익이 평균 50% 이상 늘어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로 인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이런 소식들 자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악재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자사주 매입 얘기입니다.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자사주를 사들이는 그런 상장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지난 6월 이후에 자사주 취득을 공시했던 기업들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좀 관심을 가질 부분들은 현대중공업 지주를 비롯해서 6개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소각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편 이후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조치를 지금 도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소각하지 않으면서 EPS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점들이 미국에 비해서 자사주 매입 효과를 굉장히 좀 낮춰볼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었다 그러면 속속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 소각하는 조치를 취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자사주 매입 효과가 EPS 개선에 반영되고 전체적으로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좀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소각으로 가지 않더라도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회사의 자신감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담보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같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그렇고 올 들어서도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동시에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나 최근 들어서 GS에너지라든지 신세계 또는 뭐 대교라든지 오너들이 직접 그 자사주를 많이 늘리는 그런 어떤 상장사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가 상승 효과, 주가 부양 효과를 좀 염두에 둔 투자 전략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실 텐데요. 마지막 뉴스는 외국인과 개인들의 최근 들어 나타난 대조적인 주가 주식 투자의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코로나 확산, 우리나라 첫 확진자가 등장한 이후 지금 한 달 보름, 한 45일 정도가 흘렀는데요. 이 기간 중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0조 원이 넘는 주식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이 기간 중에 외국인들은 7조 원 가까운 주식을 순매도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2월 한 달만 봐도 개인들은 6조 원 가까운
코스피 시장에서 6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주식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보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주식을 내다 파는 가운데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붉은색으로 나타낸 표가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순매수한 종목군들이고요. 파란색으로 나타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순매도한 종목군입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를 비롯한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매도했고요. 이 매도한 종목군들이 개인이 집중적으로 순매수한 종목군과 거의 동시에 오버랩되는 측면들을 지금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매집했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반도체 업황 회복이 좀 늦어질 것이다라는 모멘텀 플레이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IT주를 사고 싶었던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하는, 그래서 비중을 늘려가는 기회로 삼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향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외국인과 개인의 어떤 그 엇갈린 주식 순매수와 순매도 양상들이 어느 쪽이 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렇게 대거 순매수하는 가운데 신용융자 빌려서 자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가 지금 10조 원대 후반까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주식 지수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에는 반대 매매를 통해서 개인 매물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개인이 매수를 늘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수가 향후에 본격적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경우에는 그동안 매도로 일관했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일정 부분 가세하면서 시장 내 매기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향후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부양 정책이 어느 정도 강도로 나타날 것인가, 또 최근 들어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빨리 진정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이런 그 기로에 서 있는 두 투자 주체의 향후의 그 어떤 방향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뉴욕 증시는 계속 상승과 하락 흐름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주식시장은 썩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ECB 또 미국 연준 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 금융 안정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통화 부양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런 불안감에 휩쓸려서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풋옵션, 일종의 주가 하락을 방어해주는 그런 어떤 해치 풋옵션을 좀 오히려 그런 풋옵션에 베팅해서 서서히 저가 매수해서 주식을 늘려가는 전략을 냉정하게 좀 세울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